이 다음에는 신자진이 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뭡니까? 떴다가 가라앉는 사람. 그 다음에 거꾸로 사유축생은 삼합의 반대편이죠. 해묘미가 지금 고스톱 치고 있는 거죠. 고스톱, 그죠? 미일 날은. 그러니까 사유축은 뭐예요? 전부 삥사고 났다는 거죠. 일이. 자기들의 일이 삥사고 났다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력이 극히 억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진으로서 보면은, 제가 뭐 거의 한 10수년 검증을 했지만, 아무리 단골도 예외 없음. 아무리 단골도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만약 이분이 회장님인데, 원숭이띠다. 자, 이분이 문제마러 오는 날은 반드시 무엇을 피한다고? 인호수를 피하고 있다니까요. 인호수를 반드시 피하고, 그 다음에 전일날 전화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주인공이 되려면 해묘미죠, 그죠? 해묘미에 전화가 오고, 신자진일날 오기로 약속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도래해요. 근데 만약에 인호술날에 약속했다면 무슨 이유에서든 점을 못 칠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날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가 못 오게 됐다 이거죠. 그걸 미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뒷날에 약속하는 걸 보니까 다시 신자진 날짜를 정하더라. 이게 간단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일진을 딱 적어 놓고 이걸 미리 딱 해 놓으시라니까요. 내일이 만약 신밀이다. 그죠? 신밀 같으면은 해묘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신자진 딱 적어 놓고, 자, 뜬 사람을 동그라미 2개, 뜰 사람을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오죠, 그죠? 인호술을 세모 찌그러지고 있는 중. 예?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은 빵. 딱 요거 표시해 놓고 딱 보라니까요. 그러면 주로 이제 병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사유축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그날 찌그러진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몸이 부실하거나 사회적인 역할이 축소된 형태일 때 온다는 거죠. 이날 오는 사람은 그 재미로 온 사람이에요. 병원에 왔다. 이 사람 재미로 온 사람이에요. 원래 병원을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팍팍 기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찌그러져가지고 아픔을 치유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이죠. 영양 과다인데 또 영양제를 먹으러 온 거니까. 선생님, 네. 오늘 네. 인과 술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좀 세분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오하고, 오늘 왔을 때 오늘 인하고, 술하고. 세분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세분하면 귀인을 부채가 하는 방법인데 복잡해요. 일지. 아니 일간의 귀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경월에 닮은 경이 이르는 것이 축과 미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축과 미에 기인이 있으므로 양기 음기를 정해가지고 경이 미의 양기가 되죠. 양기 음기 이 양기 음기 쪼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쪼개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이제 친하냐 뭐냐를 따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다, 술생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수순 정도 가지고는 매겨볼 수 있겠죠. 인생은 대체로 자기가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일, 그 다음에 술생은 앞으로 자기 자리가 오죠, 그죠? 자기 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을 보통 주로 문점하러 오고, 5일날 오생이 왔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로 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는 오를
실현한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유출할 필요가 없고, 예.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있다, 없다, 이것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다 해결 다 해보려고, 예. 선생님 그때도 그 말씀하셨을 때 그날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아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 이런 그 것이 연락이 없던 사람인데 예. 오전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는 거. 그건 자기 팔자에서 하는 거죠. 자기 판단. 예, 자기 팔자에서 그런 자기 일주를 중심으로 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술일이다. 갑술일에 태어난 사람이 어느 날을 만났다. 예를 들어 경을 만났다. 경일을 만났다. 그럴 때는 뭐예요? 아, 뭔가 내게 요구하는 존재가 출현하겠다. 요구하는 존재가 출현하겠다라고 하는 인자가 있었을 때 그때에 사람이 만나지거나 내가 바쁜 일이 생길 것으로 오늘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인연법이죠. 그건. 그때도 귀인이 되시면 오는 걸로. 그건 이제 그러니까 경일날 오기는 왔는데 경오일인데 그날 원숭이띠가 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떤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오늘 답도 안 나오는 걸 들고 와가 귀찮게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가 중심이니까 그날은. 그죠? 이건 땅바닥에 있는 건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 근데 원숭이띠가 왔다. 그렇다면 내 인연에 있어서 나에게 요구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 해?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뭔가 다른 힘을 동원해 달라고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오늘을 해결을 못하니까. 다음 걸 생각한다는 것도 된다.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뭔가 백줄 동원 좀 해주든지 다른 힘을 좀 빌려달라.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려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오늘 해결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날 원숭이띠가 가져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면 시간에 있는 천간 요소 있죠, 천간. 시간에 있는 천간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 내점자, 물으러 온 사람이 물론 이제 임법이라 해서 이제 임학에서는 우리가 유김에 의해서 정단할 때 그 사람이 오는 이유를 갖다 임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쭉 나열해가지고 뭐 때문에 왔을 거다 하는데 명리에서는 뭐냐면 갑일날 태어난 사람이 무신시에 점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천간은 무슨 관심사 요소라 했죠. 또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시에 물으러 왔다면 이 사람은 뭘 물으러 온 사람이다? 돈 문제를 물으러 온 사람이다. 그죠? 편제라는 것은 새로운 무대나 사업사, 또 돈 문제 등을 물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건 시간입니다. 시. 이게 이 사람이 물으러 온 시간이 정미일날 무신시에 물으러 왔다. 정미일날 무신시를 물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띠가 돼지띠였고 일주는 갑일주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포장마차 사장이라도 사장급이고 자기는 지금 돈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심사를 들고 와서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천간에 붙는 인자로서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자상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대운에 치유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꼭 질문 중에 꼭 나옵니다. 질문 중에 그 사람의 질문 속에는 이제 지금은 제일 이게 시급한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것저것 묻다가 대운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수운이다. 인수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수대운에서 자식의 여자다. 그럼 자식의 걱정거리나 신경 쓸 일을 뒤에는 또 챙겨 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운에서 고통받는 자, 대운에 의해서 희생된 자가 고달픔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 연기에서 아까 질문 나왔는 거 아까 천을 했어요. 예. 그 천을만 그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갑이 축의 양기입니까? 갑이 축하고 미가 천을긴인데 양기 음기를 제가 그 만세력 보면 축이 음기로 나와요. 축이 음기고 미가 미가 양기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경은요. 무가 축이 양기고 예. 축이 양기고 미가 음기고 이래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적으로 써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써먹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원래는 원리가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설명하자면 그렇게 전체 운행에 있어서 별과 별의 각도가 좋은 자리 이런 각도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 여기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축이고 여기 미라면 요걸 더 잘 써먹고 요쪽 방향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음기를 써먹는데 작용은 양기가 적극적이고 음기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그 경우에서 예. 양기와 음기를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양기와 음기를 예. 어떤 경우 이 경우에서요 경우에서 운할 갑술. 경은 뭐로 나와서 경이 미가 양기로 나와 있는가요? 예. 미가 축이 경이. 축이 양기고요. 축이 양기로 돼 있고 미가 음기로 돼 있고 그럼 축이면은 이 사유축에 해당하는 존재가 대체로 그 귀인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뜻이고 미에 해당하는 양기에 속하는 존재가 대체로 귀인격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체로 말단이나 역할이 사회적인 역할을 좀 미미한 형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기 음기를 따지는 것보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간단하고 제일 확실하고. 그래서 양기 음기를 일부러 붙여서 볼 수도 있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니까 요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고 이게 훨씬 더 신빙할 만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 뭐냐면은 양기 음기의 고정성보다 지금의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역할. 양기 음기를 따져가지고 귀하고 천한 걸 따지는 것보다 사회적인 역할이 활발하냐 안 하냐로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고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음양의 원리만 이해하면 고안할 게 많다. 그 다음에 의상과 행동과 모양에 따른 내점 사회의 분석이 일어났죠. 의상과 행동. 의상적으로 원피스다. 원피스다. 그럼 요 천간을 주로 뜻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뜻과 현실적인 요소가 잘 부합되느냐, 잘 부합되지 않느냐, 또는 자기의 행동이 뜻과 현실에 맞춘다. 한다는 것은 위에가 검은색이면 아래도 검은색. 이런 경우에는 의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위에는 빨간색이고 아래는 뭐 흰색이나 검정색이다. 이랬을 때는 뜻과 현실이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원피스는 뭐 거의 색깔이 비슷하니까 하나의 틀 속에 내 몸이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피스는 뭐 남자들 정장도 투피스죠, 그죠?
또 대체로 색깔이 같으면 의지적으로 뜻과 현실이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다르다. 색깔 다르다. 그건 뭐라 합니까? 뭐 남자들 이렇게 위에는 뭐 회색 있고 밑에는 검은색 있고 이걸 뭐 콤비. 이게 잘 나갈 때 이게 콤비 이 뜻과 현실 잘 맞을 때 이 콤비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뜻과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콤비를 입고 다닌다는 건 좀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되는 대로. 장사를 할 때는 이 콤비가 잘 입어지고, 왜냐하면 되는 대로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복이라든지 정장 이런 거 전부 다 색깔이 의지적으로 같죠. 같은 게 이제 여자들도 이제 위에 색깔하고 아래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뜻과 현실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피스. 이거는 완전히 국 따로 밥 따로죠, 그죠? 3피스. 남자들한테 별로 없지만 여자들은 뭐 3피스도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뜻과 현실과 조화가 서로 색깔이 이렇게 잘 이렇게 거의 일색 형태로 안 갖춰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 다 일종의 혼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혼란 상태. 혼란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은 동기감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기감흥이라도 되고 유감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입이 이렇게 딱 이랬을 때 문점을 하면서 머리를 만진다. 문점을 하면서 그런 윗사람 또는 존장 또는 정신적인 일, 학문적인 일에 관련된 질문할 때는 이렇게 머리에 손이 잘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를 만진다. 대체로 애정사 이런 것들이에요. 애정사. 턱을 갠다 이러면 뭐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해결하지 못할 현실 문제 이래가 턱을 개고 말을 하게 되거나 그 묻게 되는 거는 전부 이 밑에 현실 문제는 대체로 이 코 아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뼈다가 옆을 만진다든지 이럴 때는 요 부위가 뭐 우리가 천창변지 이렇게 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변동에 관한 것이 변동. 옮긴다는 거거든요. 옮긴다. 덕을 이래 딱 하거나 이래 하는 거 있죠. 이건 현실 문제를 내가 억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덕을 받치는 것은 변동이나 이동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변동, 이동사. 변동, 이동사. 그 다음 몸을 틀어 앉는 것은 그것도 이제 뭐냐면 몸을 전체적으로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요 부분을 천, 지, 뜻, 현실 이렇게 보거든요. 몸을 틀어 이렇게 앉는 것도 뜻과 현실이 잘 부합되지 않고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힘이나 바로잡을 힘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몸이 똑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기타 뭐 이게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일 때는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의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생각의 변화, 계획 뭐 이런 걸로 보면 되는데, 생각의 변화, 계획.
눈썹은 대체로 이제 바로 위에서 윗사람이니까 부모사가 많습니다. 부모사. 부와 모, 형제 뭐 이렇게 하는데 가깝게는 형이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이고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눈썹을 이래가 빡빡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으면서 이제 그것도 이래 딱 생각가 이렇게 전부 해결 못할 부모 문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막 건질죠 이렇게. 그 사람이 손이 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생각이 결국은 머물러 있는 것이 몸에 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관상에서 찰색이 된다는 것도 전부 그런 거거든요. 찰색이 된다는 것도 그 기운의 흐름이 그 부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손으로서 결국 다 드러나고 보통 다리를 이렇게 걷어서 만진다. 이것도 대체로 멀리 갈 일을 물을 일 이런 뜻이죠. 다리를 만진다는 것은 또는 밑에 사람 수하인 문제나 시설, 그 다음에 여행사 뭐 이런 것들을 물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래서 만지는 어떤 부위 따라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냥 원리만 생각하면 사실 안 해도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머리를 만질까?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 보면 되거든요. 색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요? 색상은 대체로 이제 이 적색, 적색이 뭐냐면은 청색이라는 것은 일의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또는 놀람. 일반적으로 놀랐다 또는 시작이다 이런 어떤 요소로 주장하는 거. 적색은 진행 중 또는 다른 것이 접근 불가죠. 적색이나 보통 황색이 적색은 파랑 뭡니까? 이 빨간색은 뭡니까? 다른 것을 접근 못하게 하는 뜻이죠. 우리 그 신호등에서도 그죠. 빨갛다는 것은. 그다음에 열받았다 이런 것도 다 빨간 것으로 드러나죠. 열받으면 다른 게 접근하면 받치게 돼 있죠. 그다음 황색은 뭡니까? 황색도 대체로 적색과 황색이 옆집중되는데 대체로 그 침범하면 바로 그 팔대에 그 교통사고 범죄할 때 중앙성 침범 오죠. 중앙선은 전부 노란색. 중앙색은 황색이나 적색은 이 황색이란 무르익었다는 뜻이거든요. 무르익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럼 적색도 뭐냐면 접근 불가다. 또는 진행 중이다. 또는 위험 상태, 일종 위험 상태라는 거죠. 상태. 백색은 대체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받아들인다. 그래서 흰색 점선은 밟아도 된다죠. 흰색 점선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미 청산한 상태, 이미 청산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자가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뭔가 청산한 것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청산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소복, 그죠? 소복할 때 힐소자 쓰죠. 소복도 뭔가 청산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것은 청산했고 새로운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히 내부적으로 준비 중. 은밀히 준비 중. 여인이 검정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여인이 검정색 옷을 입다는 것은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애정 관계에도 다발함. 다발. 이게 이 검정색이라는 건 신자진의 색깔이죠, 그죠? 근데 여인이 검정색으로서 숨겨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애정적
요소로도 발전 잘한다는 거죠. 선생님, 예. 그 색상이 예. 그 육친이나 예. 띠의 장성으로 그 적용될 때는 또 예. 따로 해석을 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12신살 중심에서 이건 지금 일반론이죠. 12신살 중심이 아니고 일반론 중심으로 대체로 막 사물이라는 것은 이런 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의 상태 또는 그러니까 옷도 일종의 색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색깔, 예, 색깔로 보는데 예, 대체로 이런 양상의 이러한 속성을 잘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신살에서는 띠마다 이제 기륭 요소가 있죠. 예, 그건 이제 12신살에서 우리가 개운적인 어떤 의미로 쓸 때 대체로 이 색이 길조다, 흉조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일이 진행이라든지 자신의 역할이 바뀌면서 어떻게 색깔이 변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복잡한 건 잡색입니다. 잡색. 다 섞인 거예요. 뭐 빨강, 파랑, 말강.